수업 시작할게요. 네. 야, 우리가 이제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고요. 주제는 미국이야. 우리 근데 미국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그지? 네. 미국 언제 배웠어? 미국 혁명. 미국 혁명 했을 때 배웠습니다. 그 미국 혁명의 주제는 뭐였냐면 미국이 처음에 누군가 정착을 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독립하게 되는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누가 정착을 했어, 거기에? 그렇지, 유럽 사람들이 먼저 이주를 해왔죠. 동부해안, 서부해안? 동부. 그렇지, 대서양을 지나 동부해안으로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식민지지만, 영국의 식민지지만 자유롭게 살아나가고 있었으나 돈이 필요해진 영국이 세금을 내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요. 보스턴 사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나라가 누구? 그지?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미국의 적 영국, 프랑스의 적 영국, 미국과 프랑스는 친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성공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시기보다 좀 더 뒷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50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알겠지만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이때 19세기 미국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진 그 뒤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미국이 딱 전쟁하면 알고 있는 전쟁 뭐야? 그렇지, 남북전쟁. 그거의 배경, 그게 왜 일어났는지,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일단 우리의 주제는 오늘 남북전쟁이야. 남북전쟁인데 남북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안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왜 남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남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먼저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9세기 중반 미국은 산업혁명이 전개되어 경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로 갈등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산업혁명이야, 여기서. 산업혁명. 우리가 바로 뒤에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쌤이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딱 떠올려야 되는 단어 몇 개가 있다 했죠? 첫 번째가 뭐야? 공장. 그렇지, 공장. 그냥 공장이 아니지. 뭘 이용해서 써? 만들어. 그렇지, 기계. 이 두 키워드를 갖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생각하시면 공장과 기계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공장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요. 소규모로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이 산업혁명 이후의 공장은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오는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공장과 기계를 이용한 이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적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어. 만약에 10만큼 생산을 했어. 그럼 10이 다 소비돼, 안 돼? 다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10 정도는. 그러고 나서 다 팔았어요. 10을. 그러고 나서 나는 다음에 10을 생산해, 아니면 좀 더 많이 생산해? 좀 더 많이 생산하지. 다 팔릴 거니까. 그럼 15를 생산했을 때 15가 다 팔렸다고 쳐. 그 다음 20을 만들었을 때 또 20이 다 팔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가 경제 발전이야. 근데 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처음에 10, 15, 20이 아니라 막 처음에 100 정도를 생산해버리는 겁니다. 100 정도. 이 정도 소비가 다 돼, 안 돼? 이 시기에는 돼요. 처음에는 돼.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울 이제 경제 대공황은 이 소비가 되지 않는 거야. 어느 느낌이냐면 100이 만들었다가 100 소비됐고요. 200 만들었다가 200이 다 소비되는데 1000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적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파산이지. 공장 하나 차릴 거야. 무슨 공장 차릴래? 저요, 먹는 공장. 그래, 간장 공장? 네. 이제 주빈이 이제 간장 공장 공장장이야, 이제. 간장 공장 공장장이 1000개의 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 팔려. 100개만 팔리고 900개가 남아. 안 돼. 매일매일 집에 간장 900박스씩이 쌓여가고 있는 거야. 안 돼. 며칠은 버티겠지? 하지만 어떻게 되겠니? 간장은 발효되면 곧 망하게 되겠죠. 곧 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존에는 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즉, 많은 공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는데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
수요를 채워주는 어마무시한 공급량이 생겨나가는 거야. 예전에는 여러분들 양말 빵꾸나 막 꼬매 신고 이랬지? 네. 그 뒤로는 여러분들 빵꾸나면 지금 새거 새거 신으면 되잖아. 그만큼 물건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지. 경제가 훨씬 더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업혁명 시작해서 이제 미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이 기본 개념으로 갖고 가시고요. 여러분들 방금 말했다시피 소비 없는 생산, 즉 소비가 부족한 대량 생산은 뭐가 되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 다 파산되고 경제가 망가지는, 나중에 경제 대공황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넘어갈게요.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로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즉 남부는 좀 다른 경제 발전, 북부는 좀 더 다른 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대농장 경영이 발달한 남부는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여 영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노예제도를 옹호. 자유무역과 노예제도를 옹호 밑줄 쫙 그어두십시오. 뒤에까지 보고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북부는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영국과 경쟁해야 했기에 보호무역과 노예제 확대 반대를 주장. 보호무역과 노예제 확대 반대를 주장. 밑줄 쫙 그어두십시오. 여러분들 남과 북을 나눠서 볼 겁니다. 일단 남쪽에서 경제 체제, 이제 발달한 산업이라고 칩시다. 산업. 발달한 산업은 남쪽에는 뭐가 발달했어? 아까 농장이었죠. 농장. 농업입니다. 이 농업에는 목화와 담배를 키우는 농업이었고요. 북쪽에는 뭐가 발달했어? 공업. 농업과 공업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무역을 무역은 여기는 보호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잘못 써봤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보호무역이 아니라 여기가 자유무역. 여기가 보호무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핵심 좀 더 중요한 건 이 노예제. 노예제도 남쪽은 옹호하지 않아. 옹호하고요. 북쪽은 반대합니다. 근데 옹호라는 단어 좀 설명할게요. 옹호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옹호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뭐야? 좋아하는 거야? 편들어주는 거. 그렇지. 쉽게 말하면 편들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우리는 옹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태훈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욕을 합니다. 이 선생 너무한 거 아니야? 시험 문제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 수업 안 들어! 당신 수업 안 들어! 하면서 난동을 피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 혹시 그냥 가만히 보고 있거나 속으로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나도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을 태훈이를 옹호하는 거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입 다물지 못해! 하면서 막으리면 옹호하지 않는 거죠. 저지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옹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그래서 노예제도를 옹호하고요. 여기 노예제도를 반대했다라는 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핵심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남쪽은 노예제도를 오케이 했는데 북쪽은 노예제도를 싫어했을까? 이거가 핵심이야. 오늘 배울 핵심. 응? 점점점. 네, 다른 반에서도 이게 쉽게 답변이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 여러분들은 1등이잖아. 1등반. 진짜요? 남자 반에서. 남자만 1등이에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러면 왜 남쪽은 노예제도를 옹호했는데 북쪽은 싫어했을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는 가지? 왜냐면 공짜로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했다고 쳐. 왜 북쪽은 싫어했어? 왜 필요가 없어? 야, 기계는 사람이 안 돌려? 노예는 이제 노예가 필요하니까 일부러 봐봐. 여기도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기계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 기계도 결국 사람이 돌리지. 노예 데려다가 공짜로 기계 돌리면 얼마나 좋니? 근데 왜 노예제도를 싫어했어? 노예제도를 없으면 일할 사람이 생기고 북쪽으로 사람이 오고 노예는 일 못하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방금 말한 말이 틀렸다는 걸 바로 깨닫죠. 노예 일 시키면 되잖아. 맞네요. 봐봐. 잘 생각해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둘 다 노예가 있으면 이득이야. 남쪽 노예는 농사시키고요. 북쪽 노예는 공장일 시키면 되니까 이득인데 잘 생각해봐. 우리 여기로 아까 돌아옵니다. 소비 없는 생산은 내가 뭐라 그랬어? 지옥이라 했잖아. 그지? 내가 공장에서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간장 공장에서 간장이 1000박스씩 나오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네. 소비자가 없네. 노예는 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근데 노예들이 많아지면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가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잘 생각해봐. 자유무역은 뭐니? 자유롭게 무역하는 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관세예요. 관세. 그리고 관세는 저번에 우리가 농물법, 곡물법 하면서 배웠어요. 그죠? 관세가 뭐였어? 그렇죠. 세금이야. 관세는 세금인데 무역을 할 때, 즉 관문을 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의 국경을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거,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다 세금을 붙이죠. 세금을 붙이는 이유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죠. 만약에 미국산 소가 이게 100g에 1,000원에 들어오는데 우리 한우는 100g에 10,000원이야. 사 먹을 거야, 안 사 먹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좀 붙여줘가지고 7,000원, 8,000원 만들어줘야 좀 고민할 수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관세는 그 무역,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해주는 취지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주장을 하고요. 공업을 하고 있는데 보호무역을 주장을 했을까?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뜯어먹을 수 있고 돈을 더 적게 뜯어먹고. 잘 생각해봐. 이 농업 아까 뭐 만든다 했지? 목화, 담배라고 했죠? 근데 목화가 주야. 이 목화를 우리가 어디다 팔아? 외국에다. 주요 어디? 영국에다 팔아. 영국에다 파는데 자유무역을 해야 내가 관세 없이 내 물건을 경쟁력 있게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관세 붙인다고 해서 나한테 돈 주니? 안 주잖아. 그 나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내 물건의 가격만 올라가고 내 물건이 덜 팔리게 하는 요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야, 무역 간에 관세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자고. 내 물건 싸게 팔아 넘길 수 있게, 내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 공업에서 생산된 물건은 어디서 팔아? 어디다가? 나라? 어디다가 팔아? 시장. 외국으로 안 나가. 자기 나라에서 소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더 먼저 산업혁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건이 더 싸고 좋게 온단 말이지. 그러면 영국산 물건, 미국산 물건 상대가 돼 안 돼? 안 돼요. 얘네께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 들어올 때 세금 붙이십시오 하고 보호무역을 하라는 거야. 자기 거가 잘 팔리고. 그렇죠. 이해되셔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남부에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목화와 담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국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추구했고요. 이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즉 가격 경쟁력 올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요. 반면 이 공업이 발달한 북부에서는 이 공업 생산품을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거야. 근데 왜 영국산 좋은 물건들이 싸게 들어와 버리면 내 물건이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붙이십시오 하고 보호무역을 주장하고요.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돼. 내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일단 이게 남북전쟁 전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남부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1861년입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 시작이 되는데 이 공화당에 속한 링컨이 뭘 주장을 하냐면 노예 해방, 노예제 폐지를 공약으로 미국 대통령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당선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밑에 봐봐 150조 활동해보자. 봅시다. 총 인구가 북부가 2.5 대 남부가 1이야. 남부에 10,000명이 산다고 하면 북부에는 2.5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유 제품 생산량도 17대 1, 철 생산량도 20대 1, 석탄 생산량도 38대 1, 반면 면화 생산량만 1대 24. 면화 생산량 빼고는 모두 다 북부가 지금 훨씬 더 우세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링컨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인구가 많으니까요. 링컨이 당선되고요. 노예제 폐지를 추진하니까
이 남부에 있던 연방주들이 탈퇴를 선언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이게 뭐 쿠데타라든지 반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우리가 전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면서 연방제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연방제. 연방제라는 거는 지방 정부를 두고 중앙 정부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중앙 정부를 탈퇴하는 거야. 내가 이 멤버로서 탈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너 중앙 정부 안 할래. 우리 따로 나라 만들려고 나간 거야, 남부가. 이해되셔요? 그러고 나서 화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 잘 안 돼서 결국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게 남북 전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링컨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남부에다가 내란을 선동을 해요. 야, 이 흑인 노예들아, 흑인 노예들하고 하면 좀 그렇네요. 흑인 노예 여러분들 북부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자유민입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내란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탈출을 하거나. 왜냐하면 남부에 흑인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많은 데는 백인의 수보다 흑인 노예 수가 더 많았어.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문제가 됐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란 선동도 유도했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하였지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요. 인구와 자원이 우세한 북부가 반격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북부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등 국제 여론이 북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요. 마침내 북부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승리하여 전쟁이 끝이 났다. 1865년의 일입니다. 4년 만에 끝이 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아래 활동해보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도만 보시면 남부에 거의 다 모든 노예들이 몰려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해방시키면 북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판타지지.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임금 노동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될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51페이지.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한 미국입니다. 일단 이 내용까지 어렵지 않죠? 네. 남북전쟁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왜 이 사람들이 갈등을 했고 왜 이 노예제를 두고 싸웠느냐, 이것만 포인트로 잡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옆에 넘어가시면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한 미국입니다. 남북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왜 전쟁을 하는데 산업이 발전해? 배웠으면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전쟁 특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게 잘 없긴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이걸로 성장을 많이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선생님으로서 옳은 단어 선택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거나 또 내기 같은 거 할 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 캐삭빵이라고? 아, 캐릭터 삭제빵. 그래, 이제 캐릭터 삭제빵이야. 전쟁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면 끝이야. 그러면 캐삭빵을 걸고 싸울 때 내 온 힘을 다 해서 있는 아이템 없는 아이템 다 써서 최선을 다하겠지. 네. 전쟁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벼랑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1억이 있어. 내가 근데 지나가다 만났어. 혹시 나 이거 도와주면 얼마 줄 수 있어? 하면 얼마 줄래? 1억이요. 1억 그럼 도와주죠. 얼마 줄래? 반띵 바로 팔로 팍 쳐버리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캐삭빵, 즉 전쟁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전념하게 된다라는 거야. 즉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서 물자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물자를 이용해서 전쟁에 활용한다라는 거지. 즉 보겠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비량이 증가하지. 이 증가한 소비량은 이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또 올립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비량이 한계없이 거의 무한대로 많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생산량을 또 무지하게 늘려나겠지. 그래서 경제 개발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야, 산업이. 이해되신가요? 물론 내전 같은 경우는 다 박살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특정 국가에서 전쟁을 하면 주변 국가가 꽤 많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가 전쟁했을 때 많은 이득을 받지. 우리나라 무슨 전쟁 때? 우리나라 무슨 전쟁 때? 그지 6.25 한국전쟁 때 일본이 그걸로 경제가 확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전쟁 때 경제가 확 떠오를 때가 있었어. 그렇지,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도 경제가 확 떠오른 도 있었다라는 거. 즉, 그 전쟁에 의해서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서 생산을 더 많이 이루고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쟁 물자의 생산을 위해 중공업이 발전한다. 근데 중공업을 좀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반 가니까 중공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공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경공업과 그렇죠. 중공업. 이 경과 중은 가볍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가볍다, 무겁다. 그럼 가벼운 공업, 무거운 공업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경공업은 가볍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공업이야. 여러분들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쫙 앉혀놓고 미싱으로 찡찡찡 하면서 옷 만드는 거 봤죠? 그런 단순한 공장이 경공업이고요. 중공업은 배를 만들거나 차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공업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더 돈이 많이 되겠니? 당연히 중공업이 많이 되죠. 개발 초기에는 경공업을 하다가 중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0, 70년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경공업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외국으로 수출했는데 더 이상 그런 걸 하지는 않죠.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러는 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럼 맨날 우리나라가 만들던 나이키 신발 이제 어디서 만들어? 중국, 인도네시아, 비엔남, 베트남 같은 곳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공업, 경공업 알아주시고요. 중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산업이 발달했다, 공업이 발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맥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소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서부 개척도 한층 가속화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 밑줄 짝 관세를 높이는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 왜 전쟁이 끝나고 보호무역 정책을 폈을까? 북부가 이겨서. 그렇지. 단순하게 일단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일단 북부가 이겼잖아. 북부가 이겼으니까 보호무역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면 북부의 주류는 공업이었고 이 공업은 내수 시장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싼 물건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팔아버리면 내수에 있는 공장들을 다 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외국의 물건들을 우리의 소비량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산한 것들 모두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무역을 펼치는 겁니다. 21세기의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21세기의 미국은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지. 보호무역하면 화내잖아요, 미국이. 왜냐? 미국이 최고의 강국이고 최고의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노동력을 확보, 밑줄 딱 꺼주십시오. 이때 미국은 이민자들의 꿈, 즉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해주죠.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요. 남미에서도 많이 오고요. 아시아에서도 많이 옵니다. 시대별로 많이 오는 민족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그만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민자들이 많이 왔다. 아시아건, 유럽이건, 남미건 모든 곳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대륙 횡단철도의 개통. 횡단철도. 횡단이란 말도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횡단. 가로로 한 걸 횡단, 세로로 하는 걸 종단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가로로 동서로 이렇게 뚫는 거를 우리는 횡단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횡단철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동서가 쉽게 교류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 횡단철도로 동서의 교류가 늘어납니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 물건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횡단철도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 왜 안 갔다 갔다? 그렇지. 이 철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오래 걸리잖아. 다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럼 이 횡단철도는 쓰레기인가? 아니요. 못 땄어. 그렇지. 물건을 싸고 빠르게는 뺄게요. 싸고 대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 이후 거대한 철도망의 완성으로 화물과 승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이 빠르고는 그 시대 빠르고예요. 지금의 빠르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철도는 철강과 기계산업 발달을 촉진시켰고 이로써 미국은 19세기 말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옆에 보시면 대륙횡단철도의 개통으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 있잖아. 이 개통이 왜 대규모 시장 형성했냐면 동서를 교류하게 됐지. 새로운 소비 시장이 열렸지. 그래서 소비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을 늘려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게요. 151페이지 밑에 보면 이야기 셈이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민이 많이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미국을 우리는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용광로. 미국은 용광로라고 불러요. 왜 그랬냐면 핫팟 뜨거운 이제 그 구더기 같은 거 말하죠. 그죠? 여기에 쇠를 녹이기도 하고요. 많은 물건들을 녹여서 새로운 물체가 만들어지죠.
많은 이민자들, 유럽의 이민자들, 아시아의 이민자들, 남미의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용광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주 심플하게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미국의 공업 성장을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어? 네. 일단